자, 지난 시간에 한 파일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전체 선택할 때는 이거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면 저는 지금 대상 경로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대상 경로만 화면에 표시하게 해놨어요. 그게 이 아이콘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이 선택한 경로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선택한 경로에 사용됐던 도형만 화면에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건 놔두고 이것만 선택을 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경로를 찍으면 그 경로만 화면에 보여요. 이게 이제 표면 작업한 거고 이게 외곽을 돌린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1번을 선택하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그냥 선택하려고 하면 여기 툴패스 그룹을 선택하면 다 선택이 돼요. 이 툴패스 그룹.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이 이 그룹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 그룹을 선택하면 위에 있는 그룹을 선택하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선택이 된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선택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키도 먹어요. 첫 번째, 그 다음 여러 개가 있을 때 맨 마지막을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문서 관리할 때, 파일 관리할 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경로를 안 보이게 할 때는 얘를 클릭하면 안 보이게 돼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자, 그런데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게 2번을 클릭해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막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가 허공에서 좀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처리하고 나중에 한 바퀴만 돌리는 형태로 경로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등각보기 해볼까요? 등각보기 이렇게. 자, 그러면 얘하고 얘만 선택을 하고요. 다시 지금 보시면 여기 선 하나 있잖아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선, 이 선을 선택했고요. 여기 이 선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냥 Alt 해볼게요. Alt 어디 있어? Alt 하면 이렇게 되고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처럼 이 선만 보이게 해놨는데 되나요? 히든 기능으로 이 선만 보이게 했어요. 안 돼요? 다시 한번 Alt를 하면 전체가 보이잖아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선만 하나, 둘 선택하고 다시 Alt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평면 보기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일단 이 경로 안 보이게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소재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보이죠? 보이고 있고, 얘만 이렇게 했는데, 이 대상만 체인으로 걸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경로를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에 돌리려고 하거든요. 자, 돼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안 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안 돼요? 그럼 멈추. 자,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요. 자, 체인을 얘 선택하고 그냥 얘만 하나 선택할게요.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바뀌는데 선택한 것을 다시 한번 보려면은 여기 도형 체인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내가 선택한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본이 항상 어제도 얘기했지만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공구 중심이 가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좌측 보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에서 왼쪽으로 공구 중심이 이동하게 돼 있어요. 기본값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좌측으로 공구가 진행한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화살표 방향 이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선택하면, 진행 방향을 선택하면 공구 중심이 왼쪽으로 가니까 이쪽에서 공구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반대로 됐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역방향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역방향 누르면 이렇게 반대로 돼요. 혹여나 이 작은 화살표가 바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쪽으로 갔을 때, 그럴 때는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건 보정이라고 그래요. 보정. 옵셋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옵셋인데 떨어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반대로 바뀌어요. 보정 변경 이렇게. 아예 없어요? 이게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얘가 떠요. 이 창이 뜬 상태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보여요. 보정 방향은. 다시 해볼까? 이거 닫고 그럼 다시 해볼게요. 가공 경로 윤곽 가공에서 얘를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작은 화살표가. 확인을 하고 도형 체인을 다시 클릭했을 때 보여. 그리고 이때 수정할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얘네들 수정할 수 있거든요. 체인을 추가할 수도 있고 보정을 변경할 수도 있고 역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속된 어떤 체인이었을 때는 시작점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일단 다시 계속 위로 역방향 해도 이렇게 돼요? 다시 역방향 하면 다시 원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네.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대상 체인을 선택했고요. 여기 공구라고 하는 부분에 10평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10평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지는 아니까 지 혼자 막 클릭하고 넘어가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잠깐 뭐 하고 쳐다보면 벌써 가 있다고 막 하던데, 예,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혹시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천천히 나가게. 자, 절삭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정 형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옵셋, 간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공구 중심이 이 대상을 따라가면 공구 반경만큼 더 먹잖아요. 그래서 그 절삭된 부위를 내가 선택한 도형에다 맞춰주기 위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공구의 반경만큼 떨어뜨려요. 그거를 컴퓨터 보정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보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텐데, 일단은 컴퓨터로 되어 있는 상태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측면 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측면 가공 여유는 얘가 지나가는데 선택한 대상 도형에서 얼마만큼 살을 남겨놓고 지나갈 거냐 그거예요. 여기 다른 부분은 다 5mm씩 크잖아요. 그래서 얘도 5mm를 여유를 주겠습니다. 5mm를. 여유를 5mm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결과를 한번 보죠, 이따가. 자, 그 다음 진입뽑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입뽑기는, 우선 놔두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연결 조건. 연결 조건에서는 그냥 증분으로 0, 가공 깊이는 증분이란 얘기는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에 있는 Z값까지, 이 대상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위아래, 이걸 플러스로 하면 위에, 마이너스로 하면 아래로, 0으로 하면 이 대상 도형이 있는 그 Z값까지 작업하겠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거 0으로 놓고요. 절대로 5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보면은 측면 횟수를, 아까 여기에서 줬던 측면 횟수가 그대로 그냥 제가 수정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거고요. 여기 소재가 이만큼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여기서만 제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돌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진입뽑기가 들어가 있긴 한데, 뭐 우선 지금 들어가도 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를 등각 보기를 하고, 얘만 모의 가공을 눌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소재가 나올 것이고, 그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키보드 S를 누르면 한 스탯씩 볼 수 있어요. 내려가서 살짝 한번 쳤어요. 경로 보기 해볼게요. 다시 한번 지나가서 살짝 쳤어요. 다시 한번 지나가서 쳤어요. 이렇게. 다시 지나가서 제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나가서 또 제거를 하네요. 자, 이렇게. 워크피스를 한번, 워크피스가 없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쪽만, 모서리 부위만 살짝씩 제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진입복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부분도 하기 위해서 여기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떠요. 이렇게 체인을 클릭하면, 자, 체인이 얘가 선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체인 방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때 옆에 있는 얘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체인 추가를 누른 다음에, 체인을 추가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체인을 선택할 때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양 끝이 있고 중간이 있어요. 양 끝이 있고 중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선택하는 대상에, 내가 선택하는 지점에서 가까운 끝점에서 선택한 지점으로 화살표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에서 내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지점에 가까운 끝점에서 선택하는 지점으로 화살표가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위에 부분을 찍으면 화살표가 선택한 부분에 가까운 것은 끝점은 위에죠. 그러면 그 위에서 내가 선택한 지점으로 화살표가 형성이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이걸 취소하려면 여기 동그라미 X표 쳐진 거 있죠? 짝대기 쳐져 있는 거. 얘를 클릭하면 취소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을 찍으면 내가 선택한 도형에서 내가 선택한 지점, 선택한 지점에 가까운 끝점에서 내가 선택한 지점으로 화살표가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화살표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상 좌측 보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좌측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좌측이면은 안쪽으로 공구 중심이 가잖아요. 그럼 안 되겠지. 그쵸?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작은 화살표가 여기 작은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재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체인이 두 개가 적용된 형태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lt E 한 다음에 Alt E 했어요. 한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다시. 그러면 모의 가공 눌러서 솔리드 영상이 있어야만이 여기서 워크피스를 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워크피스를 보려고 하는데 이 스톡 소재가 약간 투명으로 되면 안이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스톡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반투명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미절삭된 부위가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전체적으로 5mm씩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남아있으면 한 바퀴 황삭으로 돌리고 또 한 바퀴 정삭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 윤곽 가공했던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얘를 클릭했는데 평면 보기 했을 때요. 평면 보기. 자, 이제는 이렇게 측면 가공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이 부위를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만 돌리는 경로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측면 가공한 거를 수정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측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측면 가공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체크를 해서 황삭을 5번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으로 바꿀게요. 한 번. 그리고 정삭을 한 번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삭 한 번에 황삭 한 번. 그럼 총 2번이죠. 황삭을 할 때 이 정삭력이 0.5를 남겨놓고 한 번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 0.5를 한 번 제거하겠다. 이게 2번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하시고 재생성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먼저 해야 될까요? 얘가 먼저 해야 될까요? 얘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릴게요. 어떻게? 그냥 얘를 내리는 게 낫겠다. 2번을 선택하시고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를 띄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요. 헬스커터 작업, 그 다음에 얘가 이쪽 모퉁이 살이 많은 부위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각 보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부 선택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룹을 선택하면 전부 선택이 된다라고 했죠. 위에 그룹을 선택하면 모의 가공을 체크를 하시고 이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스톡을 색깔을 좀 진하게 하고 여기 보시면 칼라 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칼라 루프는 절삭 오퍼레이션, 경로가 바뀌면, 경로들이 바뀌면 그 부위의 색깔을 구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툴패스를 끄고 싶으면 꺼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모델링 워크피스하고 스톡 형상하고 일치되는 부위를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얘를 G코드로 출력을 할 건데 G01 누르고 엎어쓰기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코드가 출력이 될 건데요.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사용하는데 별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PC는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포스트 파일이 원래도 돌아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라고 했냐면 그 공유 폴더에다가 제가 포스트 mp 판이라고 올려놨어요. 얘를 다운로드를 해서 다운로드 하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겠죠. 계속 눌러서 그러면 얘가 다운로드 된 데를 열어요. 폴더를. 내가 너무 빨랐나? 괜찮죠? 폴더를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파일이 보이죠? 얘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문서 안에 마캠 X8 안에 쉐어 마캠 X8 안에 밀 안에 포스트 방에다가 여기 있는 거 있죠. 얘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면 기존에 있는 똑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덮었을 거냐 물어보겠죠. 그럼 얘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포스트 파일을 누가 줘도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포스트 파일을 받았으면 기존에 했던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출력을 하시면 아까처럼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머신 시뮬레이션 이런 아이콘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 빈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작업 공간 열기 이게 뭐야? 내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아이콘들을 빼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머신 시뮬레이션, 여기 머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 지금 어제 체크를 했잖아요. 여러분 체크 안 돼 있으면 얘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보여요. 얘를 여기 보면 맨 앞에 있는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지금 기계 형태는 어제 3축 형태로 했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할 부분은 Z값을 소재 두께 이상으로 좀 올려달라고 그랬죠.
왜냐면 얘가 Z0이 테이블에 맞춰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공정함수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공구하고 충돌 나버리면 얘가 멈출 거예요. 아마 충돌 났다고. 여기 보시면 또 스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재거든요. 스톡이라고 하는 용어가 소재예요, 소재. 가끔 나옵니다. 캠상에서는. 스톡이라고 하는 게 소재입니다, 소재. 마스터캠에서 재료 설정했잖아요. 그 재료 설정. 이거를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시뮬레이트를 누르면 돼요. 얘를 눌렀을 때 이제 기계 모양이 보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거죠. 지금 약간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바이스에 물려 있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페이스 커터로 위에 제거하는 거 모양을 볼 수 있겠고, 두 번, 그래서 황정삭을 하고, 아니다, 몇 번, 여러 번 하겠네요. 황삭 여러 번 하니까. 그러니까 정삭, 최종 정삭을 했고, 외곽을, 모퉁이를 한번 제거하고, 그 다음 외곽 전체를 돌려준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그죠? 얘도 투패스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투패스 보일 거예요. 이거 누르면. 그렇다, 안 그렇다 하죠? 자, 그러면 경로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안 보이게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 할까 봤는데, 여기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얘가 Z가 0이고요. 여기는 Z값이 달라요. 높이가 있죠. 높이 차이. 자,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높이 차이가 있고 여기도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솔리드 색깔을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솔리드 색깔이 바뀌려나? 자, 일단 솔리드만 선택하시고 Alt E를 해볼게요. Alt E를 했어요. 하시고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모든 끝단 한번 해볼게요. 모든 끝단, 솔리드의 엣지 부분을 선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그랬죠? 모든 끝단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솔리드 선택 활성화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좀 잘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끝단을 선택을 할 때 그 곡면 같은 경우는 곡면을 대상으로 해서 끝점을 찍으면 되는데, 이 솔리드를 가지고 그 곡면처럼 면을 선택하려면은 이 솔리드 선택 얘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릭을 하니까 면이 있고 바디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이때 바디는 체크를 끄시고 면만 선택될 수 있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음영 같은 게 생겨요. 그 아이콘 음영이 선택됐다라고. 그래서 얘를 끌 거예요. 지금 솔리드는 음영이 없어졌어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다시 볼까? 여기를 잘 보시면 이 솔리드는 얘는 지금 보면은 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약간 회색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회색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솔리드는 선택 안 돼 있고 얘는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면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 면을 찍어요. 하나, 둘, 셋, 넷. 찍고 나서 확인을 눌러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이렇게 생성이 되죠? 생성해 놓으세요. 자,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솔리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 Alt E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아까 숨겨놨던 것이 보여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회전시켜서 바닥에 있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바닥에 있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선택할까?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클릭했더니 여기에서는 선택이 안 돼. 하나가 왜 안 되냐면 그 똑같은 대상이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바닥면을 가지고 외곽을 잡은 거하고 그 다음에 재료 설정을 할 때 잡은 건가? 그거하고 지금 두 개가 겹쳐서 그래. 그러면 하나만 선택을 해줘.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선택했어요. 지금 이게 점수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약간 돌려볼까요? 돌려서
그 다음에 Alt1을 한번 해볼게요. Alt1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 이 선이 보이나? 이렇게? 바닥에 선 보이죠? 이렇게? 헷갈리죠? Alt1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러면 Shift 버튼 눌러서 다시 얘를 선택해요. 선택했죠? 그 다음에 다시 Alt1을 해.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Shift 버튼 눌러서 여기 하나, 둘, 셋, 얘를 선택. 얘도 또 한 번 선택해서 이렇게. 예, 그리고 다시 Alt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돼야 돼. 바닥에 있는 것이 가공해야 될 범위가 되고, 위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남겨져야 될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지금 돌려보시면, 위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하고 색깔을 좀 구분해 볼게요. 자, 정면 보기 해보겠습니다. 정면. 위에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하고요. 위에 있는 부분 선택됐죠, 이렇게? 색깔을 바꿀게요. 색깔을 어떻게 바꾸냐면, 선택을 하고 나서 밑에 색상, 여기 와이어프레임 색상, 솔리드 색상, 곡면 색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셋 중에 아무 데서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요. 오른쪽이에요, 왼쪽 아니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색깔을 뭘로 할 거냐면, 파란 색깔로 해볼까? 클릭하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그죠? 평면 보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보면 이 바닥에 있는 초록 색깔은 지금 제거해야 될 영역이 되고요. 파란 색깔은 제거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제거를 할까요? 이 공간을 휘짓고 다니면서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경로를 생성을 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돼. 대상 구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가공 경로를 생성할 건데 여기서 포켓 가공 선택하겠습니다. 포켓 가공. 포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호주머니가 포켓이잖아요. 닫혀있는 공간을 작업하는, 영역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곽 가공은 대상 선을 따라가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 선을 가지고 뭐 측면 여유를, 측면 횟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작업하는 거고, 포켓 가공은 영역을 가지고 하는 거야. 영역 어떻게 해야 되지? 영역.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밥상이 있죠. 밥상. 밥을 먹고 나면 밥상을 그 행주로 닦죠. 제가 그 담당인데 행주를 닦는데 여러분들이 행주를 가지고 어떻게 닦을 건지, 병렬로 닦을 건지, 외곽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닦을 건지, 뭐 아무튼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제거하는 거야. 윤곽 가공은 선을 따라가는 거고, 포켓은 영역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영역, 공간이에요. 공간. 영역하고 선하고는 다르죠. 자, 포켓 가공을 선택하시고요. 자, 1차로 지금 선택해야 될 거는 전체 영역을 선택할 거예요. 전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찍어요, 이렇게. 자, 이게 전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남겨져야 될 영역, 즉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결과적으로 그냥 다 선택하는 거 똑같네. 여하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선택한 다음에 확인.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포켓 경로 화면 창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거 5개가 선택돼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안 맞으면 뭐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추가하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 얘를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거, 다섯 번째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보정 방향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영역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윤곽 가공은 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로가 생성되는 방향이 있어요. 좌측이냐 우측이냐. 하지만 포켓 가공은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보정 방향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공구라고 하는 부분은 또 18일자로 하겠습니다. 한 템포 쉬었다가 못하신 분 하시라고.
자, 그 다음 절삭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절삭 조건에서는 측면 여유, 바닥 여유가 있는데, 일단 다 0으로 할게요. 여유 값은 나중에 뭐 하도록 하고, 일단 0용으로 했습니다. 여유를 주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 다음 여기 포켓 형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태. 포켓 형태는 클릭을 해서 표면 가공을 선택합니다. 표면 가공. 그쵸? 표면 가공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버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오버랩은 가공해야 될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5%, 50%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그냥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말고. 자, 그 다음 황삭. 여기 볼게요. 황삭. 절삭 조건 밑에 황삭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간격이 50%라 돼 있네요. 공구의 반경만큼 옆으로 측면 가공하듯이 옆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내측에서 외측으로 절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공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끄겠습니다. 밖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밖에서 제거해야 될 영역이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체크 끄시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정한 오버랩으로 바꾸세요. 일정한 오버랩. 일정한 오버랩이 일단 미저삭대 부분이 안 남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정한 오버랩을 하겠다 체크. 이거는 아까 제가 상을 닦을 때 이렇게 상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외곽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상을 닦을 때 행주로 이렇게 닦아요. 이게 습관이 됐나봐요. 각 경로를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상을 닦아요. 근데 어떨 땐 또 이렇게 병렬로 닦을 때가 있죠. 이렇게 닦아서 마지막에 이제 훔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패턴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영역을 제거할 거냐 선택하는 건데, 우선은 일정한 오버랩이 가장 절삭 영역이 미저삭된 부분이 안 남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로 해주시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걸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진입 동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 체크. 나머지 있는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부여는 그냥 수직으로 꽂는 거예요. 램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램프 구간 있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지그재그로 가는 거고, 헬릭스라고 하는 것은 나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설명하는데 우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외곽에서 그냥 내려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0.5를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0.5 가공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진입뽑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진입뽑기는 포켓 가공에서는 정삭 간격만큼 진입뽑기를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0.5 쓰기 귀찮으니까 1로 하겠습니다. 1로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카피. 이게 오른쪽으로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왼쪽 거 조건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렇거나 이거 선택해서 다 1로 되게. 1. 이게 너무 커버리면 생성이 안 될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깊이값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깊이값을 지정하려고 했더니 화면에 솔리드가 안 보이네. 그래서 가공 깊이라고 하는 것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데, 얘를 클릭하면 내가 가공 깊이로 하는 위치를 포인트를 찍어야 되거든요. 가공 깊이로 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점 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점에 좌표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가공 깊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화면에 솔리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Alt E를 해요. 솔리드가 보이죠? 어디까지 제거할 거냐면 여기까지 제거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지점을 찍을 거예요. 내가 이 지점 좌표를 잘 모르니까 그냥 찍는 거야. 그냥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19.825라고 뜨죠. 등분으로 뜨네요. 이걸 하지 말고 절대로 바꿀게요.
자, 절대로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가공 깊이 포인트 찍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지금 대상 도형의 Z값이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건 위에 있고 어떤 건 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분으로 하면 안 되고 절대값으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공 깊이를 찍고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좌표 있죠. 여기에 있는 좌표 Z값. 여기를 0으로 해서 모든 위치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찍었을 때 그 포인트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깊이값을 제거해야 될 깊이가 3mm라는 얘기예요. 3mm.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자, 확인하게 되면 알아서 제거가 돼요. 제거됐나? 자, 평면 보기 해볼게요. 평면 보기. 자, 경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거됐나? 이거 검증, 빠른 검증 체크해놓고 플레이. 와이어프레임을 볼까? 어딨어, 와이어프레임. Alt S. 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바퀴 삥 둘러서 돌고 빠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선들이 좀 복잡해져 갈수록 Alt E를 해보겠습니다. Alt E가 아니라 Alt S. Alt S는 쉐이딩이라고 해서 렌더링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아이콘 다 숨겨놔가지고 없어가지고 Alt S가 렌더링입니다. 색깔 이게 보이게 하는 거. Alt S를 누르면 다시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이고요. Alt S를 누르면 다시 렌더링해서 보여요. 자, 근데 얘네들을 그룹으로 다 선택하세요. 경로를 이 그룹을 눌러서 다 선택하시라고. 경로를 다 보이게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선택된 경로만 화면 표시 옆에 있는 거, 결합된 도형만 화면 표시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해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 있죠. 화면에 보이는 것들. 일단 경로는 꺼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경로에 사용한 도형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우면 안 돼. 얘네들은 경로에 사용했기 때문에 지우면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다 이렇게 선택해봐요. 선택 됐나요? 이 상태에서 얘를 끄라고. 결합된 도형만 표시라고 하는 걸 끄라는 얘기입니다. 자, 끌게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내가 선택된 것이 아닌 것이 있죠. 그것들은 지워버릴게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울 거예요. 어떻게 지워? 반전. 여러분들 따라하기 시켜야 되겠다. 따라하세요. 반전. 이거 초등학생 같은데? 좀 그렇다. 그죠? 반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괜찮은 편한 기능이에요. 이거 누르면 현재 선택된 것은 선택이 안 되고 선택이 안 된 거는 선택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할 거야? 델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편하게 하려고. 자, 근데 지울 때 뭐라고 경고 메시지 나오면 지우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로를 생성을 할 때 사용했던 거라서 지우면 안 된다는 메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안 했으면 경고 메시지 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언도할게요. 컨트롤 Z 눌러서 언도할게요. 여러분들 경고 메시지 누르면 나오면 지우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선택한 경로가 있고 선택한 도형 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 지금 현재 이 1, 2, 3, 4 경로에서 사용한 대상 도형만 화면에 보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은 지워도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에 화면에 없는 것은 지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선택하고 이제 지우려고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보이게 하려면 얘를 끄면 돼. 이게 경로에 사용됐던 도형만 표시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끄면 사용 안 된 것도 보일 거 아니야. 그죠? 말이 참 어려운 것 같다. 얘를 클릭을 해. 그럼 보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현재 선택된 것을 놔두고 선택 안 된 것을 선택해야 돼. 그럴 때는 반전을 쓰라는 얘기지. 반전을 선택한 다음에 디리트 버튼 눌렀을 때 경고 메시지가 없이 바로 지워져야 돼요. 경고 메시지가 뜨면 잘못한 거야. 한마디로. 오, 기분 나쁘다고 떨어뜨리네. 오, 탑을 쌓았네. 역시. 마이산 그 생각나는데. 자, 그러면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전을 해서 화면에서 블랭크 할게요. 현재 화면에는 솔리드만 남겨놨어요. 제로 설정도 끄겠습니다. 제로 설정 끄는 거 어디 갔지? 이거 아나, 여러분들? 이거 아이콘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콘이 제가 안 보여. 여기 있나? 아닌데? 여기가 아니고, 모신. 여러분들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제로 설정 끄는 거. 아이콘. 저는 지금 아이콘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숨겨놔서 그래요. 다시 보일까? 여기 스톡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스톡 없냐? 여기 스톡 모델 있죠? 이게 맞나? 아닌데? 스톡이, 서페이스, 솔리드, 쉐이딩, 픽펜, 쉐이딩인가? 쉐이딩이 있구나. 쉐이딩 체크해서 일단 보이게 할게. 얘를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를 클릭하면 사라져요. 이게 점선이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재료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외곽을 돌리고 윗면을 쳤기 때문에 굳이 보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안 보이게 했어요. 자, 그리고 F9를 눌러서, 그죠? 뭐라? 안 없어지네? F9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까 블랭크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블랭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얘는 이제 새로운 경로를 생성할 때 사용할 대상이에요. 대상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아까 블랭크를 했던 거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언블랭크예요. 블랭크는 우리가 블랭크라고 하면은 가로를 블랭크라고 하나? 뭔가를 공백으로 만드는 것을 블랭크 이런 개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랭크는 내가 선택한 것을 선택을 하고 블랭크를 하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 창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절이 지난 옷은 목장에다가 깊숙이 집어넣고 이제 입을 옷만 꺼내서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삭제를 하면 안 돼. 삭제를 하면 안 되고 현재 작업하는 데는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을 블랭크에다가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블랭크예요. 삭제가 아니에요. 블랭크는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것들. 아까 우리가 경로 생성할 때 썼으니까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솔리드 작업했을 때 사용했던 대상 도형들, 이런 것들은 삭제하면은 솔리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블랭크라고 하는 것을 해서 안 보이게 한마디로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거를 내가 필요해. 그럼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 찾아서 다시 꺼내 오잖아요. 그렇듯이 언블랭크를 하게 되면 창고가 보여요. 현재 작업창인데 언블랭크를 누르면 창고가 보여. 하나, 둘, 셋. 이렇게. 내가 창고에다 집어넣었던 것들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Shift 버튼 눌러서 선택하면 얘만 선택해서 엔터를 치는 거야. 짠! 그러면 이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현재 지금 창은 작업창이에요. 작업창인지 창고창인지 어떻게 알아? ES 버튼 누르면 얘는 작업창으로 넘어옵니다. ESC는 어떤 기능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랭크 기능을 하더라도 ES를 누르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요.
그쵸? 그래요. 여하튼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겹쳐버렸네. 이거 겹쳤네요. 그러면 Shift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면 돼. 그리고 얘는 다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할게요. 이렇게 됐죠? 이거 뭐야? 얘는 블랭크 안 됐네? 지금 여기 보면 원이 동그라미하고 파란 색깔하고 동기가 겹쳤어요. 근데 지금 파란 색깔은 숨겨야 되거든요? 블랭크를 해야 돼. 근데 지금 파란 색깔하고 초록색이 겹쳤어.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할 때 내가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파란색하고 초록색 같이 선택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선택을 하는데 특정한 속성만 선택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마스크라고 해요. 마스크가 우리 가면이잖아요. 걸러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QM 마스크에 보시면 색깔이 있습니다. QM 색상. Q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퀵 서비스 할 때 퀵이잖아요. 퀵 마스크. 퀵 마스크는 빠르게 선택하다. 그 중에서 색상으로 걸러내겠다 이 말이에요. 얘를 클릭을 하고 지금 이때 파란 색깔만 클릭하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파란 색깔만 선택돼요. 그런 다음에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해주시면 파란 색깔만 블랭크가 되겠습니다. 일단 블랭크에 대한 대략 좀 설명드렸어요. 히든하고 블랭크 배운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lt-E를 해볼게요. 솔리드가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려볼까? 위에 있는 이 엣지 부분, 얘가 이 밑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대상이 있는, 이 선이 있는 위치까지 이동을 좀 시킬게요. 이때 사용하는 게 투영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투영 이동.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아래에 있는 대상 위치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를 선택하고 반전 눌러서 Alt-E를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있는 얘를 여기에 있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 건데 이 Z값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기능이 투영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에서 보시면 투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투영 어디있지? 여기 있네. 투영 이동. 자, 이거는 Z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고 투영 이동을 클릭하시면 자, 이동, 복사,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지금 Z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Z가 0이 아니라 나는 이걸 여기 위치를 찍고 싶거든요. 이 위치, 이 대상 도형이 있는 위치를 찍고 싶어요. 근데 잘 몰라 위치가 얼마인지. 그러면 현재 여기 값을 입력해야 되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그 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떠요. 자, 여기다 숫자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들이 뜨는데 여기에서 Z라고 하는 거 있죠. 점의 Z좌표. 쟤를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대상을 찍으면 그 점의 좌표가 저기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찍어줄게요. 그럼 얘를 찍으면 이 점의 좌표가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붙었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Shift 버튼 눌러서 얘를 찍었을 때 한꺼번에 체인이 잡혀야 돼. 그래야 경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에 잡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S 버튼 누르고 Alt-E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면 보기 했을 때 보시면 제가 잘못했네요. 그 엣지 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 여기를 지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커브는 여기 생성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안에 원을 지워버렸잖아요. 안에 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인은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 이렇게 체인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에 있으니까 지금 이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을 제가 지워버렸어 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대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엣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은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티커터 같은 걸로 슬로미로 따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하다면은 굳이 이런 쓸데없는 작업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우고 다시 얘를 생성해서 트림 작업 하겠습니다. 자, 반전시켜서 Alt E, 아니다. 일단 선이 필요하네요. 그리기 커브에서 그리기 커브. 이 원의 엣지 부분 하나만 생성할 거기 때문에 한쪽 끝단으로 하겠습니다. 한쪽 끝단해서 얘를 다시 생성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 생성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솔리드를 선택하고 반전 Alt E Alt 1 평면 보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이걸 없애버리고 얘가 이렇게 가야 돼.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얘도 없애버리는 거죠. 얘가 없어지는 거고 얘가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할 건지 알겠어요? 감 잡히나?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지우고. 자, 지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 틀어볼까? 동일편에 있나? 동일평면에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지우려고 하는데 얘가 연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선이 이렇게 연장이 돼야만이 얘를 트림할 거 아니야. 얘도 연장이 돼야 이거 지울 거 아니에요. 선 연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연장하는 기능. 연장하는 기능을 쓰겠습니다. 연장. 무슨 기능? 연장. 연장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기에 수정에서 트림에서 트림 자르기 확장. 그래서 확장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확장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가불러서 확장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쭉 늘리는 이 점으로 라고 하는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고 한 템포 쉬었다가 얘를 선택하시고 늘리려고 하는 대상을 찍고 원하는 위치까지 쭉 잡아 늘리면 돼요. 늘리려고 하는 대상을 찍고 원하는 위치까지 늘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싹둑 자르면 돼요. 아까보다는 모자가 커졌네. 그쵸? 이게 모자가 커야 돼. 아까 모자가 작았거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야. 그래서 다시 Alt E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곽선이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안 되죠. 얘가 경로 생성하면 다 먹어버릴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보이는 얘를 생성을 해서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각 보기 해볼까? 이렇게 Shift 버튼 눌러서 얘를 선택했을 때 선택이 돼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아까도 포켓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포켓 가공을 할 겁니다. 자, 체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를 체인을 선택했을 때 이게 체인이 잡히죠. 잡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안 잡히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선택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체인이 선택된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체인이 선택됐다. 이걸 가지고 작업하겠다. 그런 거예요. 평면 보기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영역을 파내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18로 하겠습니다. 철삭 조건. 여기를 표면이 아니라 표준으로 바꾸세요. 표면이 아니라 표준으로 바꾸시고, 표준으로 바꿨죠? 표면은 일단은 외곽에서 진입할 수 있어요. 제거를 할 영역이. 근데 표준은 외곽에서 진입을 못하고요. 일단은 그 선택한 영역 밖으로는 못 나가는 것이 표준이고요.
표면 가공은 영역 밖으로도 경로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기능, 오버랩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전체 영역에서 어떤 남겨져야 될 부분을 작업할 때 표면 가공을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표준 가공으로 하죠. 닫혀 있는 대상으로. 일단은 표준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황사. 이건 일정한 오버랩으로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근데 아까하고 다른 점이, 아까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가 열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은 외곽으로 진입할 수 없게 다 닫혀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내측에서 작업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내측에서 진입하겠다는 얘기예요. 내측에서 외측으로.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간 형태로 작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입 형태. 진입 형태는 일단 자동으로 해놓고요. 정삭은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진입 복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건데, 이 대상 도형이 있는 데까지 하면 되겠네요. 이 대상 도형이 있는 곳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분으로 0으로 하겠습니다. 증분으로 0. 이거는 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 이 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상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값을 넣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게 절대로 하게 되면 이 WCS, 이 좌표, Z좌표, Z가 0인 좌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증분으로 0까지. 그럼 재료 상단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재료 상단을 클릭을 해서 재료 상단은 아까 여기까지 작업을 했으니까 여기가 재료 상단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위치가 재료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가.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평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이동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S에서 경로 확인 눌러서 보면은 가운데 안쪽에서부터 해서 쭉 경로가 생성되면서 제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정삭 경로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생성이 됐네요. 정삭 경로가 공구를 꺼볼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삭 진입하고 복귀하는 거거든요. 진입해서 띵 돌고 다시 이렇게 복귀한다. 일단은 이렇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전부 선택해서 한번 모의 가공해서 보세요. 미저삭대 부분이 어디가 또 남아있는지 결과만 보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회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제거된 부분이고요. 약간씩 남아있는 부분, 지금 노란 색깔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도 좀 남아있네요. 이거는 RV가 작기 때문에 그 C 파이로는 못 지나가서 그래요. 이건 다시 재가공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쪽이 지금 제거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워크피스 꺼보세요. 자, 워크피스를 껐어요. 끄고 나서 여기 보면 베리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 둘, 맨 끝에 베리파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시고, 컴페어는 비교하다라는 뜻이죠. 얘를 체크, 컴페어 체크, 베리파이 클릭하고 컴페어를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옆에 보시면은 그 리프레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컴페어 옆에 리프레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지금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제거가 된 부분이고요. 파란 색깔로 남아있는 부분이 미절삭된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눈으로 좀 한눈으로 좀 확인하기가 좀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지금 여기도 미절삭된 부분 남아있죠. 여기도 약간 남아있습니다. 여기 남아있고, 그 다음 여기도 제거해야 되고, 여기도 제거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도 지금 제거해야 될 부분이죠. 바닥은 당연히 여기도 제거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빠르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약간 지금 회색 계열로 남아있죠.
회색 계열로 여기도 좀 나와 있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 구간이 0.5 정도 미세삭대 부분이고요. 이 파란색 구간이 한 1mm 정도 남아있는 구간이고, 진한 색깔이 지금 이제 그 이상 남아있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작업이 안 된 부분이 어딘지 이렇게 돌려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깊이값이 다르니까 어디를 좀 더 해볼까요? 렌더링을 Alt S에서 렌더링 해보고 돌려보겠습니다. 돌려서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얘도 선택을 하고요. 반전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할게요. 일단 경로에 사용했던 거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원 있죠? 이 원을 제거를 해볼게요. 방금 조건하고 똑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생성한 얘 있죠?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대로 뒤로 복사하겠습니다. 똑같은 5번이 6번으로 간 거예요. 복사된 겁니다. 복사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6번의 체인을 바꾸려고 해요. 체인을 바꾸겠습니다. 체인을 클릭한 다음에 체인이 지금 얘로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 체인을 이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바닥에 있는 원, 이 동그라미 원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얘가 아니라 밑에 있는 얘로 바꾸려고 하는데, 솔리드의 엣지이기 때문에 굳이 커브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체인 전체 다시 체인, 기존에 있던 체인을 무시하고 새로 선택하겠다는 거죠. 전체 다시 체인 클릭하시고, 자, 여기 이제 선이 있으면 얘를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선이 없기 때문에 솔리드 체인으로 선택을 해서 솔리드의 엣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면은 끄시고 엣지 단일하고 루프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엣지 부분을 클릭을 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선택이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만 다르냐면 재료 상단의 값이 다를 것 같아요. 그것만 바꿔줄게요.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 도형 체인까지 작업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료 상단이 아까는 여기가 재료 상단이었지만 지금은 여기가 재료 상단이 되는 거죠. 아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 상단을 바꿔줄게요. 조건에 들어가서 재료 상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죠. 얘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서리 부분, 이 엣지 부분이 있는 모서리 부분 아무데나 찍으면 되겠죠. 자, 찍어 보겠습니다. 재료 상단을 찍은 다음에 여기 있는 엣지 부분 클릭을 해서 마이너스 13. 얼마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마이너스 얼마, 그리고 확인하시고 재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작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그렇죠? 자, 이렇게 했으면 전부 선택해서 아까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결과만 보겠다 체크해서 확인하시고 컴페어 통해서 리프레시. 자, 그래서 지금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파란 색깔로, 지금 초록 색깔이 많이 늘어났죠. 파란 색깔로 된 부분만 좀 더 제거를 하면 제거가 되겠죠.